자, 안녕하세요. 퀵 GTELF 문법편을 맡은 김태은 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GTELF 시험의 소개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어 자격 시험들 중에서 GTELF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섹션 중에서 문법 파트를 맡고 있는 만큼 GTELF 문법이 여러분한테 어떤 범위를 요구하고 있는지, GTELF 영어 시험 문법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조금 이렇게 고득점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범위, 출제 포인트 범위 잡아드릴 거고, 자,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수업이 이제 6강에 걸쳐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첫 번째, GTELF 시험 소개 및 강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GTELF 시험의 가장 좀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제가 맡은 문법 영역이 이 출제 범위 그리고 유형이 굉장히 좀 좁고 간단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영문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범위도 넓고 외울 것도 많아서 싫어, 이런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.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비해서 GTELF 영문법은 그 출제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. 그리고 그 좁은 것도 어려운 것들 위주로 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크게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좁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난 영문법 못해,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트레이닝을 통해서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, 이 출제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출제 범위와 유형이 정해져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단기간에 고득점 하기에 용이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특징들로는 보시면 요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, 이런 영역에서 좀 GTELF가 대체시험 또는 가산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? 그죠?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일 테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,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시험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. 뭐 한 달, 두 달, 세 달 이렇게가 아니라 2주입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시험이 2번 실시가 되어요. 그만큼 성적이 좀 빨리 공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한 번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. 이게 당연히 뭐 베스트겠지만 내가 시험을 한 번 봤는데 이제 삐끗했어요.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. 재빨리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. 재빨리 다음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재빨리 이제 원하는 점수에 빠르게 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좀 시간에 쫓길 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격 시험이라는 게 이 시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자격을 얻어서 다른 걸 하고 싶은 상태이신 거잖아요. 그런 만큼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촉박해. 근데 내가 당장 뭐 이만큼의 점수가 필요해. 다른 시험들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있고 빨리 성적 공개가 되는 GTELF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용이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GTELF는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잘 봤는지, 나랑 같이 본 그 회차 학생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. 나 혼자 잘하면 돼요.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고, 그만큼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점수가 확보가 가능하겠죠. 그리고 영역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 파트,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 파트,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그 90분이라 그랬죠? 90분을 이제 분배해서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, 내가 자신이 있는 영역에서는 좀 스피디하게 답을 찍고 넘어가고, 그만큼 내가 좀 취약한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거기에다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쫓긴 건 당연한데 내가 마음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메리트가 좀 이제 존재하는 시험이에요. 괜찮죠? 그리고 되게 굉장히 좀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GTELF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. 여러분 OMR 이렇게 마킹 하실 때
마킹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흔하게 나오죠. 아니면은 나는 마킹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C번을 답이라고 마킹하고 싶은데 이게 삐져나가가지고 D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럴 때는 중복 처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OMR 테스트거든요. 근데 우리 GTF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킹 실수가 나면은 OMR을 갈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정 테이프 뭐 지급을 하진 않아요. 여러분이 스스로 챙겨 가시면은 이렇게 뭐 실수나 번졌을 때 이렇게 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꼭 챙겨 가셔야 되겠고. 자,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,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문법 파트 출제 경향, 그러니까 출제 범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GTLF 문법은 요구하는 범위가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다라는 말씀드렸죠? 요만큼입니다. 이렇게? 그러니까 최신 GTLF 기출문제들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 되게 지역적인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끼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 6가지 포인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6가지도 그 출제 빈도에 따라 가지고 나열한 겁니다. 가정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시제예요. 이 두 가지 섹션을 합치면은 50%, 그러니까 26문제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 두 가지 섹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영문법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정법이랑 시제가 비교적 쉬운 단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정법은 이렇게 세 가지 공식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그냥 문제가 풀려요. 그리고 시제도 영어에 토탈 12시제가 있긴 하지만 이 12시제가 똑같이 잘 나온 게 아니라 GTLF에서 출제하기 좋아하는 영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 출제 포인트가 몇 가지 있거든요. 그래서 가정법이랑 시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도 이렇게 반 정도는 그냥 안전하게 먹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. 그리고 나머지 출제 포인트를 보셔도 크게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포인트는 절대로 아니에요. 조동사 내지는 주, 요, 명제, 공식 내지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분 내지는 관계사.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흡수하는 단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분사라든가 내지는 도치라든가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포인트들 있죠? 아예 출제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출제 범위가 아무리 좁아도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두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출제 경향, 출제 포인트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굉장히 할만해요. 제가 강사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굉장히 할만합니다. 오케이? 자, 마지막으로요. 마지막으로 우리 본 수업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실전 모의고사, 그러니까 실제 유형과 난이도의 실전 모의고사를 3회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. 근데 이걸 갖다가 3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강에 의해서 6강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그랬죠? 네. 그러니까 한 회분을 이렇게 13문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2강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요.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, 문제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파악해드립니다.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원하는 점수를 가져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? 빨리 받아가야죠. 내가 만약에 이만큼 점수가 필요해. 이거 뭐 천년만년 걸려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. 최대한 빨리. 남들보다 빨리. 이게 이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이제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바로 점수가 안 나와. 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꾸 점수가 안 나와. 그러니까 자꾸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.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법 섹션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뭘 잘 알아?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걸 물어봐요? 이 출제 포인트 파악을 못해요. 내가 가정법을 공부했어요. 근데 1번 문제가 가정법인 걸 몰라요.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수험 기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강좌명도 퀵 GTLF잖아요.
그래서 이제 원하는 점수 빨리 받아가시라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 파악 다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거는 이걸 묻는 겁니다.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런 문법을 생각해낼 줄 아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는 유도를 좀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좀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6강 다 촬영하고 난 이후에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이 6강 수업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오케이? 그래서 좀 수험 기간 축소하시라고 단타로 가져가시라고 여기에다가 좀 중점을 뒀고 그렇다고 뭐 문제의 설명을 부족하게 하진 않았습니다. 여기 되게 충분하게 해드렸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런 문법이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정답이 뭐 A번이 된다, B번이 된다 설명 이제 충분히 해드렸고 또 이제 제가 어디에다가 좀 공을 들였냐면은 정답 고르기. 이 정답 고르기가 뭐냐면 여러분 GTLF가 사지선다죠?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이 빈칸 문제에다가 밑에 보기가 4개가 달려 있어요. A, B, C,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 중에 어떤 게 빈칸에 들어갈 수 있어. 빈칸 유형으로만 나와요. 이 4개 중에 어떤 게 빈칸에 들어가야 돼? 이걸 묻는 것이 GTLF 문법 문제인데 D번이 왜 정답인지 당연히 설명해 드립니다. 충분히 설명해 드려요. 근데 여러분이 좀 빠르게 원하는 점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왜 오답인지 D번이 정답이야. 이걸로는 부족하고요. 이 A, B, C가 왜 오답인지 하는 선지 분석이 칼같이 돼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이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헷갈리는 문제, 내가 모르는 문제도 분명히 다수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아는 거는 정확하게 맞추고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찍어서라도 맞출 줄 아셔야 돼요.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은 이 속어법이거든요. 오케이? 그러니까 A, B, C가 정답이 아니니까 당연히 D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속어법을 평소에 공부를 해두시면은 모르는 문제, 까다로운 문제,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그것도 찍어서라도 정답에 근접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. 하면 당연히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서 수험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해설 당연히 충분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퀵 GTLF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본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죠? 자,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마지막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나는 영문법 하나도 몰라.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영어 공부 안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영어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수업 못 들어요. 못 듣는다는 게 들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. 대신에 GTLF 대비용도 괜찮고요. 되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영어 시험들이 있죠. 뭐 수능이 될 수가 있을 거고, 뭐 공무원 시험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경찰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거고, 다 기본적으로 영문법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어떤 시험 대비용이더라도 여러분이 수험 영문법을 좀 숙지한 학생들이라면, 그러니까 숙지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다가 좀 필수적인 암기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.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의 그런 수업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뭐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. 이거를 나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지. 이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이고요. 먼저 이제 문제를 푸셔서 채점을 하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좀 못한다.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집중해서 들으세요. 아니면은 반면에 난 영어에 좀 자신 있다. 내가 맞춘 문제 말고 내가 좀 이렇게 틀린 문제 위주로 집중해가지고 해설을 좀 들어보세요. 그렇게 수업 들으시면은 이 3회분 해설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계획이나 설계가 좀 설 겁니다. 그것이 제가 이 6강 수업을 진행한 어떤 강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. 괜찮죠? 자, 그래서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본 수업 들어가기 이전에,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업 듣기 이전에 굉장히 좀 의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이실 텐데 지금 그 약간 초심,
처음에 시작하는 그 막 자신감 요거 잃지 마시고 수업 잘 완강하셔서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점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해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